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주제부터가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바로 독서는 삶을 바꾸는 혁명이다 라는 주장인데요. 지금부터 슬라이드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정말 세죠? 아니, 독서가 혁명이라니. 보통 독서라고 하면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하는 취미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삶을 송두리째 두 바꾸는 혁명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요, 독서에 정말 그렇게 대단한 힘이 있다면 다들 책을 읽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의 독서 현실, 데이터로 한번 직접 보시죠. 이거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읽는 책이 평균 3.9권에 불과합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8권이었는데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57%.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작년 한 해 동안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성인이 이만큼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2명 중 1명 이상은 아예 책과 담을 쌓고 지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이걸 미디어 시장의 그레션 법칙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쫓아낸다는 말 아시죠? 그거랑 똑같아요. 유튜브나 인터넷 같이 훨씬 자극적인 매체들이 책처럼 가치 있는 매체를 우리 일상에서 그냥 밀어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자극적인 매체 탓이다 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책을 읽는 진짜 이유, 그 혁명적인 가치를 아예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독서가 가진 진짜 힘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다들 고개를 갸웃하실 거예요. 아니, 그냥 앉아서 책 읽는 게 어떻게 저항이 된다는 거지? 하고 말이죠. 근데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독서의 핵심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다니엘 페나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독서는 그 자체로 무언가에 대한 저항이다. 책을 읽는다는 건 그냥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서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책이 언제 가장 필요해지냐면요. 내 삶이 뭔가 불만족스럽고 이건 좀 아닌데? 라고 느낄 때예요. 단순히 지식을 쌓으려고 읽는 게 아니라 나를 옥죄는 이 현실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반항인 셈이죠. 여기에 딱 맞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혁명의 아이콘, 체 게바라죠. 그는 그 치열한 투쟁의 한복판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해요. 그에게 독서는 그냥 취미가 아니라 현실을 바꾸기 위한 싸움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런 건 한 개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역사가 이걸 증명하거든요. 인류 역사를 통째로 바꾼 프랑스 혁명. 이 혁명의 불씨가 바로 독서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번 보시죠. 사상가 사사키 야타루의 분석을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프랑스에 엄청난 독서 붐이 일었다고 합니다. 책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에 눈을 뜬 사람들이 혁명의 주체가 된 거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혁명이 좌절되자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고 책을 던져버립니다.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지니까 책 읽을 이유도 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당시 독서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냐면 이 숫자를 보세요. 2000. 18세기 프랑스에서 책을 처음 찍을 때 보통 2000부를 찍었대요. 아니,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거의 없던 시절에 2000부라니. 이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신간 초판 2000부 넘기기 힘든 책이 수두룩한 걸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그럼 이 역사 이야기가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책을 읽지 않는 사회, 2025년을 앞둔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요즘 헬조선이라는 말 많이들 쓰잖아요. 젊은 세대의 좌절감이 담긴 표현이죠.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 시대가 바라는 혁명 아닐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철학자 메를로 퐁티가 이런 경고를 했어요. 혁명은 운동으로서는 진실이지만 정권으로서는 거짓일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변화를 위한 순수한 열망으로 시작해도 일단 권력을 잡고 나면 쉽게 변질되고 썩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책 읽는 국민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읽고 생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권력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국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반대로 국민들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만 빠져서 책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권력은 아무런 견제 없이 폭주하게 될 겁니다. 결국 깨어있는 시민, 책 읽는 시민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인 셈이에요. 자, 이제 좀 더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사회적인 이야기에서 이제 나의 이야기로요. 책 읽기는 결국 당신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손쉬운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힘든 현실과 마주했을 때 선택지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버텨내거나.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기에 대한 멋진 답을 18세기 평론가 세뮤얼 존슨이 내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책이란 우리를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거나 아니면 그 현실을 견딜 방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책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독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엄청난 선물을 줍니다. 첫째, 지금 내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감옥 같다면 거기서 박차고 나올 힘과 용기를 줍니다. 둘째, 지금의 삶도 뭐 나쁘지 않다면 그 삶을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힘을 주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 책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혁명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책 한 권을 집어드는 그 작은 행동. 그게 바로 당신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혁명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혁명은 언제 시작됩니까?